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뭐 김장을 조금씩 했어요. 그래서 막 찬물에 손 담그고 이랬더니만 오늘 좀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요. 진짜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 음,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계엄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집에 TV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잠을 좀 새벽에 자요. 새벽에 자는데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오래된 습관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는 항상 뉴스를 챙기거든요. 뉴스를 딱 체크하는데 그 비상계엄령 뉴스가 뜬 거예요. 아니 이게 꿈이야? 잠을 좀 늦게 자니까 수면 패턴이 일정하지 않으면 좀 꿈을 좀 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막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밤을 홀딱 샜어요. 음, 뭐 다행히 불상사 없이 일단락 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음.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옛날에 여러분 요만할 때 무슨 책을 읽나요? 안데르센 동화를 읽죠. 뭐 백설공주, 뭐 잠자는 공주, 그 다음에 뭐 햇님 달리, 음, 그죠? 콩쥐팥쥐, 뭐 장화홍련전, 건선칭악이죠.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건선칭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난 착하게 살아야지, 뭐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런 도덕 어떤 관념을 우리가 이제 숙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10살쯤 되면은 이제 꿈을 키워야 되잖아. 그때 읽는 책들이 뭔가요? 이인전이죠. 불멸의 이수신,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 그 다음에 항의정성. 이렇게 훌륭한 분들은 이렇게 사셨구나. 그리고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나도 뭔가 나중에 철이 들면 나도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꿈을 키우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한 20대까지 연결됐어요. 그래서 인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읽으면은 이제 꿈을 꾸면 뭐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니까 그때 20대 읽었던 거는 더골 정책에 더골 정책으로 프랑스를 강대국으로 만든 그 미테랑 대통령의 전기를 읽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오쩌둥의 혁명사상. 그러면서 또 이제 그때는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생기면서 뭐 금서를 좀 읽기도 하고 사회주의 사상에 좀 관심을 보이기도 했고 그때 뭐 히틀러라든지 뭐 그런 책을 뭐 2차 대전 그런 것들 그때 다 뭐 읽었어요. 이러면서 정치에 대한 이제 막연한 어떤 그 동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는 아주 남다른 사상으로 뭔가 이게 세상을 바꾼다는 그런 어떤 남들 제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 나이 또래에 뭐 가수를 좋아한다거나 뭐 영화 배우를 좋아한다거나 뭐 이러잖아요. 저는 그때 정치인을 좋아했어요. 우리나라의 정치인을 누구를 좋아할까 이렇게 보니까 홍사덕 의원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그분이 말씀도 잘하시고 이렇게 되게 제 눈에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셨는데 저녁마다 밤마다 그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운명의 척을 만나게 되죠. 여기는 바로 이 책인데 이건 개정판이에요, 여러분. 원래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고 저 어디 있는데 못 찾아가지고 이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보면 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그때 책을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어서 이제 없는 줄 알고 샀는데 보니까 군주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이용하고 제거하고 그냥 사람을 어떤 인격처로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도구로서 사용한다는 그런 이제
책이죠. 그런 방법이 여기 나열돼 있어요. 이 책을 보고 저 충격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군주나 이렇게 우리 정치를 하는 높은 사람들은 그 전에는 대중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인간의 그 욕망, 나조차 모르는 그 인간의 내면에 깊숙하게 있는 어떤 그런 욕망과 욕구, 그런 사악함, 그런 강교함, 그런 것들이 권력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믿고 따르고 뭐 그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잘하는 다음에 표를 주면 되고 잘못하면 표를 안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표권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그냥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언론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드러나는 미디어를 믿으면 안 되고 왜 이 뉴스가 왜 나왔는지 이 이면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좀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진 나라에서 또 동서로 갈라졌어. 이 지역 감정이라든지 혹은 뭐 학연이라든지 뭐 또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저만은 진짜 벗어나고 싶었어요. 난 좀 자유롭게 생각해야 되겠다. 왜? 대구 경북은 어차피 제가 안 찍어도 다 되니까 굳이 나까지 그렇게 합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선생님이 될 거야. 이러면 나는 진짜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지.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그 희망을 주는 어떤 멘토의 선생님이 돼야지. 뭐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나는 뭐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뭐 도와줄 거야. 나는 기술을 개발해서 애국을 할 거야. 뭐 각자 다 그런 역할이 있듯이 저는 이제 투표권이 생기면서 정치 신인에게 항상 표를 줬어요. 그냥 초심 신인들은 그냥 나 진짜 정치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하고 그냥 투표를 했었죠. 뭐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만 그들에게 그냥 저 한편은 그냥 희망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감시자 역할을 해야지만 정치인들이 시민들이 깨어있네, 의식이 살아있네, 정치 함부로 하면은 내가 다음에 아웃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책을 누굴 위해서 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중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감시자 역할이 되지 않을 때는 그 권력의 속성상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러시아에서 데스먼이라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 경기가 하락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청춘들이 전쟁터에 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망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사망 1호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2억 5천 그러던가 1억 5천. 그러니까 러시아 서민들이 만져볼 수 없는 큰 돈인 거예요.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망 지원금으로. 그 1호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20세 청년이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80까지 산다면 60년의 세월이 있죠. 70살에 죽는다면 뭐 50년의 세월이 있고 요즘은 이제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100세라고 생각하면은 20대는 한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80년의 인생이 있어요. 그 80년의 그 시간 속에 자신의 꿈과 자신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가서 총알바지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그 남아있는 가족들은 또 생존 본능에 의해서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뭐 조국을 위해서 뭐 애국이라는 어떤 그런 허울 좋은 어떤 그런 프레임을 씌우거나 뭐 또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그죠? 하지만 한 인간으로 봤을 때 과연 내가 그 전쟁터에 가서 그 꽃다운 나이에 죽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누구를 죽일 필요를 없고 죽힘을 당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 권력자 혹은 그 기득권자의 자식들이 전쟁터에 가서 죽었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은 외국에 가 있을걸요. 외국에서 뭐 유명 대학을 다니거나 유명한 뭐 회사에 다니거나 아니면 호화 생활을 하면서 세계 일주를 하거나 편안하게 산다는 거죠. 누가 총알바지가 되고 누가 희생양이 되나요? 대중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우리의 자식들이 되고 우리 서민들이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되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여러분. 너무 어렵죠. 뭐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특히 그 우리나라 경제는 그냥 그 부동산 공화국이에요. 투기했어, 갭 투자했어, 몇십억 걸어갖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외국 여행 다니는 사람은 똑똑하다, 머리 좋다, 현명하다, 배우고 싶다, 막 부러워하잖아요, 다들. 하지만 열심히 살고 매일매일 하루를 열심히 뼈 빠지게 살아도 집안에서 살 수 없고 늘 경제적으로 힘들어야 하고 그런 자식들 그런 부모를 둔 자식들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여성민자 20대 30대 뭐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 그런다 하잖아요. 내가 왜 돈을 모아야 되냐고 묻는데 왜? 내일 어떻게 될 줄 알아? 내가 아무리 뼈 빠지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배운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열심히 산 거예요, 성실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산 거예요. 보고 자기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면서 막 올라가면서 그 수많은 사람한테 경쟁에서 밀리면서 누군가는 밑에 떨어져요. 그래도 밟고 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을 위해서. 내 원하는 삶을 위해서 올라가요. 올라가서 올라갔다고 칩시다.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수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이제 다 왔나 보다. 꼭대기야. 한숨을 훅 쉬는 순간에 누군가는 헬리콥터로, 여러분. 헬리콥터로 쫙 하고 그 꼭대기에 그냥 착륙한다는 거죠. 그리고 쫙 내리는 거예요. 나는 막 아동바동 진짜 손톱에 손발에 피가 날 정도 기어 올라왔는데 누군가는 헬리콥터 타고 탁 착지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젊은이들은 보는 거예요. 보니까 열심히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죠. 이래봤자 뻔한 걸 알잖아요. 요즘은 정보가 다 공유화되어 있잖아요. 공유화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봤자 잘 못 산다. 열심히 해봤자 우리 부모님은 흑수저고 나는 이래 해봤자 장가도 못 간다. 내 애 놓기 싫다. 왜? 기득권들한테 내 자식을 낳아갖고 나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싫다. 결혼하기 싫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두려운 삶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작금의 현실이 우리 기성세대에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닭장처럼 지어가지고 여러분 뭐 집을 지어가지고 몇십억씩 하잖아요. 연끌족이라고 아시죠? 마지막 영혼까지 다 털어가지고 마지막에 막 부모님 돈 뭐 내가 벌었는 거 막 우여우여 해가 이자 해갖고 막차 탄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됐나? 그런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올라올 때쯤 다 손 턴 거예요. 손 다 털고 현금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떨어지면 또 사겠죠. 그죠? 얼마나 자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무조건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산들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의 시다바리밖에 안 되는데 열심히 살고 싶냐고요. 그냥 하루살이 인생인 거예요. 나 그냥 이렇게 살다 갈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돈 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아파트도 한 채 살 수 있고,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리고, 도덕심이 다 없어지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아. 상대적인 박탈감.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음을 좀, 초심을 좀 잘 잡아야겠죠. 초심을 잘 잡고,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중에서 욕심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의 성장과 함께 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마음 챙김이 있죠. 그런 마음 공부들은 좀 진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멘탈이 다 털려버렸으니까. 어제 제가 아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코인이 마이너스 90%였는데 한 두세 배가 올랐대. 90%다 하고 몇 달 만에 막 두세 배가 간 거예요. 그럼 뭐라 하더라. 뭐 600만 원을 넣었으면 뭐 6천만 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달에. 그런데 마이너스 될 때는 그 코인이 아예 없어진대요, 여러분. 언제 또 마이너스가 돼서 코인이 그 계좌에 제로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몇 개월 사이에 뭐 10배, 20배를 가고 100배 가고 뭐 200배 가고 그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전 세계가 여러분 이제 그냥 투기장이 되고 투기판이 된 거예요. 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니까. 그 바구나 하는 짓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누가 빼 빠지게 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 세상이라는. 그 총체적인 저는 이 요원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식의 문제.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 혹은 그 권력자 혹은 그 사회 고위층이라고 하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잘 솔선수범해서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세상이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그냥 제 가진 거 알아서 그냥 살면 돼요. 그 뭐 김치 한 통 해놓으면 여러분 요즘 무국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뭐 무들깨국, 무명태국 뭐 그래갖고 뭐 김치 쪼가리하고 뭐 고등어 한번 찢어 먹고 계란 뭐 구워 먹고 이렇게 살면은 살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맞죠. 그렇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 기성세대 그 젊은이들에게, 젊은 세대에게는 참 험난한 세상이라는 거죠. 험난하고 참 위험한 세상이라는 거죠. 참 힘들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사태가 마무리 잘 되길 기원하면서 12월에는 여러분도 각각 좀 각자의 마음을 좀 잘 챙기세요. 잘 챙기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의미 있는 삶인가. 그냥 사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삶을 살아야지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그 진실이 여러분 저는 마음가짐이 한 70%라고 생각합니다. 70%. 자,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